감사합니다. 네, 앞에 저기 방송하는 거 보셨나요? 아니 중간에 들어가지고요. 저희가 앞에 가래에 대해서 많은 네네.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그러면 아버님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해볼게요. 혹시 담배 피시나요? 아니요. 담배 안 피시고 혹시 비염이라든지 축농증 갖고 계신가요? 그런 거는 비염이나 축농증은 없고 담배는 몰래 좀 여태까지 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담배를 피셨던 것 같은데 네. 혹시 가래 말고 기침을 같이 하시나요? 기침을 자주? 자주는 안 하는데 요새 조금 해요. 혹시 그걸로 엑스레이를 찍어봤던 아니, 없었어요. 한 번도 없으시고 네. 일단 가래의 색깔이 보니까 가래를 뱉어내지 않고 계속 삼키신다 그랬는데 네. 일단 아까 제가 뭐 앞에서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가래라는 거는 네. 그 자체가 병은 아니에요. 네. 가래는 사실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거를 불편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거를 불편하지 않고 그냥 삼키는 그런 사람들이 네. 있는데 네. 일단 담배를 핀다거나 아니면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많고 약간 좀 환경이 공기가 안 좋은 환경에서 있거나 아니면 조금 기관지가 예민한 경우는 원래 갖고 있는 기관지에 촉촉한 어떤 물이 외부에서 뭐 먼지라든지 바이러스 세균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이렇게 묶어서 쫓아내는 어떤 몸의 면역 반응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불편하면 뱉어내는데 그렇죠. 그거를 주로 모든 사람이 하루에 한 100ml 정도의 가래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그거를 대부분의 사람은 삼켜버리기 때문에 증상을 못 느끼시고 보니까 아버님 같은 경우는 본인은 별로 불편한 거를 모르니까 그냥 삼키겠죠. 그래서 그 가래를 만약에 뱉었을 때 많이 노랗다거나 많이 걸쭉하다거나 아니면 뭐 녹색이라든지 뭐 이렇게 피가 섞였다든지 이런 가래면 그건 병리적인 병이 있는 가래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선 엑스레이 찍고 아니면은 어떤 균이 있는지 균 검사도 해볼 필요가 있지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좀 뭐 가래가 조금 있는 정도다 그러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아까 뭐 도라지도 먹어보고 그런다 그랬는데 사실 이 가래 원인이 한방에서는 이게 양방에서 무슨 기관지염이나 폐렴이나 뭐 폐결핵이나 이런 큰 병이 아니라도 한방에서는 이 가래를 생기는 기전이 어떤 순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래가 좀 많이 생기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일단 도라지든 무슨 은행이든 모가차든 혹은 홍삼이든 그게 그 원인의 가래를 만들어내는 원인에 적합한 음식물을 보조식품을 먹으면 그게 해결이 되는데 그게 아니면 백날 사실 먹어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생활에서 물을 일단 아버님한테 많이 물을 많이 드시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깨끗한 공기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미세먼지에 노출이 안 되도록 외출할 때 꼭 마스크 준비하시라 그러고 그다음에 당연히 담배 끊으셔야죠. 담배는 절대 못 피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집에서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굉장히 습도 조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습기를 꼭 틀어두게 하시고 그다음에 주무시기 전에 이 물에 적신 수건을 꼭 코를 이렇게 막아서 코 점막도 조금 축축하게 하면 가래가 조금 덜 나올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혹시 자는 동안에 가래가 더 심하다 싶으면 자는 동안에 온도를 조금 따뜻하게 몸의 온도를 따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뭐 반신욕이나 적용을 한다거나 혹은 양말을 꼭 신어서 양말을 신고 주무시게. 네네네. 발을 따뜻하게 하면 가래라든지 콧물이 좀 작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발을 좀 따뜻하게 하시고 물 많이 드시는 어떤 생활 습관을 조금 가지게 하고 담배, 그다음에 나쁜 공기, 마스크 좀 중점적으로 약간 생활 관리를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한의원에 가셔서 나한테 도라지가 맞는지 은행이 맞는지 아니면 모과가 맞는지 이 원인을 찾아서 적합한 보조식품을 드시거나 아니면 그걸로 조금 부족하면 적당한 한약을 이게 사실 가래 원인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생길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화병으로 됐으면 화병 치료를 하셔야 되고 소화기에 문제가 있어서 자꾸 몸에 어떤 순환이 안 되는 담음이 쌓이면 뇌경색 환자예요. 뇌경색 환자세요? 당연히 뇌경색 환자면 뇌경색을 호전할 수 있는 한방 치료를 받으셔서 뇌경색은 사실 기혈순환이 안 돼서 혈관이 막힌 증상이잖아요. 혈관이 막힐 정도의 어떤 순환 부재면 당연히 어떤 순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침을 맞는다거나 아니면 적합한 한약을 쓰셔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담배 피시나요? 담배를 어렸을 때 폈어요. 지금은 안 피시고
안 핀지 한 30년 넘게. 아, 네. 혹시 직업이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건 아니신가요? 네, 그런 건 아니고 현재까지 직업이 백수입니다. 아, 네. 혹시 비염이나 축농증 있으신가요? 네, 어렸을 때는 축농증이 좀 있었고요. 네. 지금 비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비염 있는 것 같으세요? 네. 일단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양방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아무 이상이 없는 거는 사실 가래가 색깔이 진하거나 누렇거나 아니면 열을 동반하거나 아니면 색깔이 뭐 노랗거나 약간 그렇게 진한 색깔의 가진 가래면 이게 병적으로 뭐 기관지염이라든지 아니면 폐렴이라든지 혹은 더 심하게 결핵이나 뭐 더 나아가서 뭐 폐암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엑스레이나 이런 걸로 확인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진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는 일단 병적인 가래가 아니신 건데 사실 가래라는 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 폐 기관지에 어느 정도의 가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폐나 기관지는 오히려 촉촉하게 점액이 자리 잡고 있다가 외부에서 먼지가 들어온다거나 혹은 병균이 들어왔을 때 걔를 이렇게 쫓아내려고 하는 면역 반응이에요. 네. 그래서 본인이 약간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환경이 조금 바뀌고 특히 요즘 최근처럼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이 생겨 있는 환경에서는 이 몸에서 이 면역 반응에 의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라든지 먼지를 이렇게 가래가 삭혀서 밖으로 내보내는 어느 정도 방어 기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병적인 가래가 아닌 거는 어떤 질환을 갖고 계신 병명이 아니라 그냥 증상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주무시면서 조금 더 이제 그 가래가 나와서 조금 수면이 힘드신 거는 사실 이 기관지는 선모라는 게 있어요. 작은 털이 있는데 이 선모가 가래가 이렇게 뭉쳐지면 그게 선모 운동에 의해서 이거를 밖으로 이렇게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모인 게 이렇게 많아지면 혹시 주무실 때 벽에를 혹시 높이 베고 주무신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주무시면 몸이 좀 차갑게 주무시면 그 가래 배출이 그러니까 가래가 조금 더 밤에 잘 생기기 때문에 평소에 주무실 때 조금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주무시기 전에 반신욕이라든지 족욕을 하셔서 좀 체온을 높여주는 거. 좀 그런 좀 생활을 바꿔보시고 그다음에 물을 많이 드시면 가래라는 것은 너무 찐득찐득하기 때문에 뱉어내기가 힘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신다거나 아니면 환경에서 좀 가습기를 튼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습도를 조금 촉촉하게 유지를 하시면 가래가 사실 끈적끈적하지 않고 묽게 되면 별로 저항감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환경을 조금 촉촉한 환경, 물도 많이 마시시고 몸은 따뜻하게 하시고 이렇게 조금 환경을 바꿔보시고 그렇게 해도 좀 가래가 안 없어진다 하시면 그다음에는 한방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한방에서는 가래를 담음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담음에서 담은 조금 더 끈적끈적하고 많이 좀 점도가 높은 그런 가래고 음은 조금 더 좀 묽은 격인데 이 한방에서는 병 중에 10중 9담 그래서 병의 원인 중에 9개가 담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 이론은 어떤 거냐면 이 담이 기관지나 폐에 어떤 정상적인 이 면역 반응에 의해서 생긴 담 같은 경우는 금방 생활을 조금 바꿔서도 해결이 되지만 이게 사진상으로는 이상이 없지만 한방에서 뭔가 순환 장애를 일으켜서 몸의 진액이라고 한방에서 진액은 몸을 조금 이렇게 축축하게 해서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 진액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끈적끈적하게 되면서 순환을 방해하면서 생기는 게 담음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담음의 원인은 어르신이 갑자기 뭐 화를 조금 받았거나 아니면 기혈이 허약했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아까도 뭐 몸이 찼다거나 아니면 너무 또 뜨겁거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한방에서는 거의 담음의 원인 한 10가지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엑스레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한방에서 봤을 때 기혈순환의 장애에 의해서 생긴 담음은 생활 습관을 바꿔도 고쳐지지 않으면 한방적으로 기혈순환을 조금 도모할 수 있는 뭐 약물을 조금 쓴다거나 아니면 우선 침치를 조금 받아보시면 순환이 잘 되면서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생활 습관 바꿔보시고 한방 치료를 안 받아보셨으면 그쪽으로 접근을 해보시고 그렇게 되면은 증상이 호전이 될 것 같으니까 너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래는 병은 아니시고 어떤 좀 증상이시니까 그 증상을 없애주는 어떤 순환을 도모할 수 있는 한방 치료를 조금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아버님. 예예. 경험해 본 바에 가면
네네. 도라지라든가 도라지 가루라든가 예예. 사실 많이 먹어봤거든요. 네. 그럼 처음에 먹으면 좀 며칠 듣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또 약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냥 네, 제가 네.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담의 원인이 한 가지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아까도 말했듯이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겁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생기는 그 담의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도라지가 적합한 담의 종류도 있고 아니면 네. 도라지가 아닌 은행이 또 적합한 담이 있고 또는 또 모과가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류별로 따라서 이게 보통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텔레비전에서 뭐 기침에 뭐가 좋아, 가래에 뭐가 좋다 그러면 그것만 하시는데 그게 정확한 원인하고 맞지 않으면 그거를 먹어도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는 본인의 담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좀 체크를 하시고 그거에 맞는 뭐 한약재라든지 그런 보조식품을 드셔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항력이 그 약에 대한 저항력이 생겨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용각산도 또 안 먹다 먹어보니까 잘 듣더라고요 며칠은. 네. 그러니까는 약 먹으면 그 약에 대한 양약은 특히 항생제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내성 반응이 있는데 사실 한약재나 이런 사실 한약재는 풀뿌리잖아요. 그거는 많이 먹는다고 해서 내성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가래를 만드는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맞는 처방을 받아야지 그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버님 원장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시고요. 네,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지금처럼 연락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랫동안 가래로 고생을 하셨던 우리 아버님 만나 뵀는데요. 자, 박수원 원장님이 상담해 주셨을 때 보통 일반 사람들, 뭐 정상인들도 가래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쵸. 일단 가래가 어떤 형태일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다른 질환을 의심해봐야 되는지부터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쵸. 박수원 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가래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맑거나 그런 가래는 정상적으로 몸에서 면역 반응을 위해서 그 외부에서 들어온 먼지나 나쁜 거를 쫓아내기 위한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됐는데 이게 피가 섞여 있는다거나 피가 섞여 있는 경우는 조금 심각한 질환으로 뭐 암이나 결핵이나 이럴 수 있고 혹은 심한 기관지염 때문에 기침을 오래 하다 보면은 기관지에 모세혈관이 터져요. 그런 경우는 기관지염이라든지 만성 기관지염일 가능성도 높고요. 그다음에 특히 조금 심각한 게 가래에 고름이 껴있는 경우는 기관지 확장증이라든지 폐농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그런 병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끈적끈적하게 그걸 점액성 가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묽은 가래 말고 끈적끈적하고 노란 가래는 염증이 심한 아주 고열이 동반된 기관지염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병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가래의 형태에 의해서 좀 관찰을 해보시고 뭐 맑은 가래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이렇게 가래가 끓을 때 당장 불편하니까 좀 약을 찾는다라고 해주셨잖아요. 그쵸. 이 약이 오히려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황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반인들은 이제 기침이나 가래를 하면 빨리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서 이제 그 증상들을 억제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그쵸. 이제 병을 치료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거는 잘못된 부분들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가래 얘기를 했었었고 제가 이제 앞에 시청자님의 얘기를 들었었을 때는 이렇게 폐기관지에서 분비가 되는 가래가 아니라 아까 계속 상담할 때도 코가 맹맹한 소리들 이분은 지금 비염이 꽤 심하고 콧물들이 뒤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일반 환자들 중에서는 콧물들이 목 뒤로 넘어가는 것까지 다 그냥 가래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앞에 있는 시청자님은 조금 더 폐기관지에 있는 가래보다는 콧물이 뒤로 넘어간 비염 때문에 지금 앞에 있는 시청자님 많이 조금 불편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었던 이제 기침을 억제하는 약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을 주로 한의원에서 진료를 전문으로 보는데요. 그러면 어르신들, 특히 이제 할머님들이 손주가 기침하면 빨리 병원에 가서 약을 먹이고 주사를 맞히는 게 병을 치료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침을 그러니까 폐렴이나 기관지염을 일으키는 것은 기침이 아니라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병원체들입니다. 그럼 바이러스나 세균체가 이런 기관지나 폐, 염증을 일으키려고 하고 뭐 침입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우리 몸에서 거기에 대한 노폐물, 분비물로서 가래를 생성을 하는 것이고요. 그 노폐물들이 잘 배출이 되는 것이 기관지염이나 폐렴의 진행에 있어서 좋은 경과를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
오히려 그럴 때 기침약을 먹어서 기침이 억제가 되면 오히려 기관지염이나 폐렴을 더 악화시킨다는 거는 의학 교과서에 적힌 가장 기본적인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기침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앞에서도 박소영 원장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기침의 원인이 뭔지 그 부분을 치료를 해야지 단지 기침만 자꾸 억제하는 약을 먹으면 오히려 더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어린 자녀 아니면 어린 손녀를 두신 지금 방송 시청하고 보고 계시는 시청자님들께서는 기침하면 빨리 기침약을 먹어서 기침을 억제시킬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침을 마취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관지가 억제가 되면서 기침이 억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훨씬 더 자녀나 손주의 기관지나 폐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기침을 잘하게 하는 게 폐 건강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럼 기침을 잘하게 하는 것들은 이제 수분을 꾸준히 섭취를 해서 가래를 묽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환경들을 보온 따뜻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가습 그리고 요즘은 이제 공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잘 쓴다든지 그리고 집안에서도 공기청정기를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게 실질적인 기관지나 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지 단지 기침약 먹어서 계속 기침을 억제하는 거는 오히려 병을 더 키우는 해로운 행동입니다. 대신 기침약을 먹어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 기침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잘 정도로 기침을 심하게 하든지 아니면 기침 때문에 가슴에 통증이 느껴질 정도라든지 아니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거의 기침 때문에 생활이 불가능 그럴 경우에는 짧게 기침약을 먹어서 억제시키더라도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가벼운 기침 이럴 때는 오히려 수분 섭취를 하는 게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뭐 우리 황태환 원장님께서도 평소에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기침과 가래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실제로 이런 분들이 한의원에 방문을 하면 주로 어떤 치료를 해주시나요? 네, 일단 저희가 말하는 호흡기, 기관지라든지 코 점막의 정상적인 기혈순환을 돕는 침이라든지 뜸, 그리고 호흡기 치료들을 병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능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한약, 아까도 뭐 앞에서 뭐 시청자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꼭 뭐 길경 도라지 말고도 그쪽에 작용하는 한약재들이 무궁무진하고요. 처방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건강이나 현재 체질 상태에 따라서 맞춤 이제 한약들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반대로 해로운 음식들이 있는데요. 유제품들은 이렇게 콧물이나 가래의 배출들을 많이 양을 늘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현재 콧물이나 가래가 많아서 불편할 때는 유제품 섭취라든지 너무 기름진 음식들은 해로운 음식이니까 먹는 음식들도 가려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